집권 여당의 대표란 자리가요.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집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자리고 정부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박단 위원장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저는 만났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은 뭐냐? 역할을 해야 된다. 예. 윤 대통령의 결단을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맞다. 그것이 당정 갈등으로 비화될 지언정 어쨌든 국민을 보고 지금 의료 현장의 붕괴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의정 갈등 문제는 사실 해법을 제시하려면 한 4가지 정도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의료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급선무겠죠. 그다음에 의료 개혁에 대한 대의는 그리고 그 목적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정 교수님께서 이제 숫자에 집착할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숫자와는 별개로 뭔가 우리는 지금 10년 뒤면 의사가 모자란다는 것은 전제를 하고 있고 그것은 야당도 동의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상황이 와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또 다 발표를 했고 확정이 됐잖아요.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시가 이미 진행 중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의료계가 동의할 수 있어야지 어떤 그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정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닙니다.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제대로 준비를 하거나 정교하게 몇 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없이 그냥 무조건 2,000으로만 그냥 밀어붙였던 게 드러났거든요. 잘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그거를 이제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자, 지금요 의정 갈등 이거 뭐 해법도 없이 계속 가는 와중에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이거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 정말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프면 큰일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늘 의협회장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하겠다 이걸 밝혔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죠.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서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에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이 의료 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에 호소한다. 이거 해결해달라. 그러나 본인이 주장했던 바는 철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100조안은 여전히 요구사항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해결해달라 하면서 단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상대 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부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이거든요. 오늘 입장에 나왔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30년 누적된 의사 부족 문제입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맥락,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이거 확대 철회 이런 거 없다는 뜻이 되잖아요. 계속 그냥 맞서는 상황이에요. 조혁신 변호사. 네네. 이거 서로 입장 그대로고 이 상황에서 피해보는 거 국민 아닙니까? 아니 저기 만약에 30년 누적된 의사 부족이 문제다. 그러면 해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부가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한테 세금으로 월급 주고 하는 거는 저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총선이 끝난 지 벌써 며칠 됐습니까? 몇 달이 지나갔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의료 그 문제는 지금 차곡차곡 하루하루 누적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예. 잘못하면 파국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박단 회장하고 한동훈 대표가 왜 만났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예상하냐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예. 추석 때 굉장히 큰 대란이 올 것 같다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들이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 쫙 퍼져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뭐하러 필요하고 보건복지부에 왜 사람이 장관 차관이 왜 필요한 건가. 이런 건 굉장히 답답하다.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 누가 져야 되느냐? 정부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양쪽 입장이 뭐 한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맞서는 상황에서 한쪽은 단식 들어가겠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니 응급실 뺑뺑이 알겠는데 그거 30년 누적된 의사 부족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정공희 대표도 뭔가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최근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안타까운 건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한동훈 당대표도 이 사태에 나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그 과정이 이 공개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 실용적인 결과를 내는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심각성을 인식하고 많은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박단 정공희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콕 집었어요. 네. 콕 집으면서 그리고 뭐 앞서서 20일인가 만났다고 이제 뒤늦게 알려줬죠. 네. 한동훈 대표를 콕 집어서 해결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한동훈 대표를 콕 집은 걸까요? 한동훈 대표가 해결할 수 있다. 뭐가 실마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저 때만 해도요. 저 인터뷰를 했던 날 이전에 이미 만났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밝혀진 시점 날짜상으로 보니까 보면 그래요. 이미 만났었던 것 같고 그거를 암시하지 않으면서 한동훈 대표도 앞으로 노력을 해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며칠 지나서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를 콕 집어서 뭔가 나서서 해달라. 이걸 그렇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만났던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보도를 통해서 알려집니다. 그렇죠. 원래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밝힌 것에 대해서 박단 이 위원장은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이거 뭐 약속을 비공개인데 왜 알려줬습니까? 약간 그렇죠. 약간 따지는 같은 입장도 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밝힌 것은 본인의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투로 다시 이 역공에 들어갔고 그러면 이것이 밝혀진 만큼 본인이 분명히 책임지고 매듭까지 져달라라고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박단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비용이고 고효율로 그동안 전공의들이 착취를 당했던 거 아니냐. 이 지점을 완전히 좀 살펴주고 그다음에 지금 간호법 관련해서 PA법 이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저비용으로 또다시 그냥 지금의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당성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지금 잘 만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여지껏 수십 년 동안 어쨌든 착취 구조에 있었던 이 의료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 국면으로 계속 가게 되면 전공의들은 전공의들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계속해서 지금 피곤하고 이 죽는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 지점을 좀 이 대표가 여당의 대표니까 대통령을 좀 제대로 설득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더 이상 상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정부는 더 이상 이게 끊임없는 대화와 요구를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 전혀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의 입장도 결국엔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누적돼 와서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서 결국엔 의사를 늘리는 이 방안을 우리는 고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게 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박단 위원장은 아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변화, 입장 변화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20일 날 비공개 만남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입장 나왔는데 일단 지난 20일 1시간 반가량 만났다고 하죠. 당시에 배석자들도 있었어요. 여기 뭐 김상훈 정책위원장 등. 그러면서 의대 파업 장기화 사태에 당이 역할을 해달라.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일단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돼 수정이 어렵다. 그리고 어떤 협상 공간 만들 수 있다.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오간 걸로 일단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요게 약간 본인이 아니 이거 비공개하기 이런 건데 왜 알려집니까? 라면서 약간 불만 표시인데요. 비공개로 합의된 만남을 언론에 흘려 다소 유감이나 그러나 공개한 것은 한 대표의 결심과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는 일관됩니다. 대통령과 국민 설득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송영길 변호사, 이게 묘한 게 지금 사실은 앞서서 이 총선 당시에서도 이 의대 정원 이 증원 문제 관련해서 잠시 동안 이른바 당정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그때 당시 비대위원장이 약간 이견 아니냐는 얘기가 살짝 있었어요. 살짝. 그러다 다시 자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정공희 대표가 대통령을 설득해 달라고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상황이 또 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한동훈 대표는 이 의료 공백 그리고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은 그 중요성을 굉장히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저 박단 그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예. 제가 한동훈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고 비공개로 만나고 그게 좀 시차를 두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여당 대표는 기본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어찌됐든 일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걸 다 공개리 하는 게 아니고 저 얼마 전에 그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문제 관련해서도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그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은 그것이 한참 뒤에 알려졌잖아요. 예. 과거에 그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새롭게 공개된 것이 이미 1월 달에 사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했었다라고 하는 게 5개월이 넘게 지나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박단 비대위원장을 만나고도 한참 지나서 알려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밑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당내에서 논의도 하고 있고 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그 사항들을 일일이 공개를 하면은 오히려 이제 일이 되게 하는 데에 좀 장애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고, 자, 박단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대표에게 그러면 대통령을 설득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보값이 있는 코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두 사람이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걸로 알고 있고 예. 한동훈 대표가 그중에서 상당한 시간을 경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두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최소한의 어떤 신뢰는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단 비대위원장도 한동훈 대표라면은 뭔가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꼬를 트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코멘트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그런데요, 정기랑 교수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안이 자칫 또 다른 뭐 당정 갈등, 윤한 갈등 혹시 그럴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배제할 수 없죠. 지난번에도 그동안에도 윤한 갈등이라고 우리가 얘기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이슈가 있었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라든지 또 비례공천 파동 문제, 뭐 김경수 복권 반대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그 대표가요. 앞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집권 여당의 대표란 자리가요.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에요.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집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자리고 정부를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박단 위원장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저는 만났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은 뭐냐? 역할을 해야 된다. 예. 윤 대통령의 결단을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게 맞다. 그것이 당정 갈등으로 비화될지언정 어쨌든 국민을 보고 지금 의료 현장의 붕괴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국민들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예요. 더 이상 중요한 민생이 어디가 있으며 그런 이슈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런 맥락에서 자, 의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단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의사들 명분만 만들고 있습니다. 예. 단식투쟁하면서 자 봐라 이런 일이 있다고 했잖냐라고 하는. 거기도 사실은 의사 단체들도 요지부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숫자를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협상의 어떤 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누가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2,000명 증원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유연하게 문제를 풀면서 지금 많이 얽혀있는 의료 갈등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고집과 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집권 여당의 대표 말고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 다 예스맨에 불과합니다. 자, 공무원들 복지 부동입니다. 여당 대표 외에는 저는 이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지금은 대통령의 결단을 끌어내야 되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주어진 저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송영윤 대변인께. 근데 설득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대통령실 입장 봤잖아요. 나왔습니다. 오늘. 되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의정 갈등 문제는 사실 해법을 제시하려면 한 4가지 정도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일단은 의료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급선무겠죠. 그다음에 의료 개혁에 대한 대의는 그리고 그 목적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정 교수님께서 이제 숫자에 집착할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숫자와는 별개로 뭔가 우리는 지금 10년 뒤면 의사가 모자란다는 것은 전제를 하고 있고 그것은 야당도 동의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상황이 와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또 다 발표를 했고 확정이 됐잖아요. 이미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시가 이미 진행 중이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의료계가 동의할 수 있어야지 어떤 그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4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 교수님께서는 대통령을 설득하는 문제에 국한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여당이 좀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좀 공간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연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설득하는 문제이기만 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혹은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는 아마 민주당도 당장 제시하기는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단칼에 이렇게 고르기유스 매듭처럼 단칼에 끊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정식이지만 4차 방정식이면 되는 겁니까?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결국엔 못 풀어내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진행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지금요. 많은 분들이 응급실 얘기하면서 걱정 많이 하세요. 지금 같은 때 아프면 큰일 난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십니다. 큰일 난다. 아프지 말자.